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시장 쪽으로 좀 포커스를 옮겨서 가상랜드 가격에 대해서 저의 인사이트를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메타버스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가상랜드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일단 가상랜드에 대한 수요는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폭증하고 있어요. 근데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런 거 좀 많이 어디서 봤죠? 앞에다가 실제 그냥 부동산만 갖다 붙이면 이거 현실에 있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과 좀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현재 메타버스 가상랜드 시장은 샌드박스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유망한 플랫폼들의 가상랜드 가격 역시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자면 샌드박스 외에도 뭐 매트릭스 월드라는 플랫폼도 있고 디비전 월드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크립토복셀, 디센트럴레이션 여기 다 나와 있는 거 다 유명한 것들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 말고도 진보된 기술들 그리고 괜찮은 메타버스 플랫폼들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가상랜드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일단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샌드박스와 매트릭스 월드 이 두 가지만 좀 예시로 해서 가격을 좀 가져왔는데 일단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요 픽셀 하나 있잖아요. 요 한 칸의 가격이 현재 1860만원, 1900만원 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최근 한 달간 거의 2.5배? 그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매트릭스 월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프리세일에 그냥 완판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메인세일로 넘어오지도 못했습니다. 프리세일 때 그냥 다 완판이 돼버렸어요. 그때 이 한 칸 가격이 0.2 이더에 판매가 됐는데 현재 1.7, 1.8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 조만간 2 이더 넘어가겠죠. 그러면 얘도 이제 뭐 지금 뭐 9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조만간 1000만 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한 칸에. 그래서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도대체 저거 가지고 어떻게 금액이 저렇게 되지? 저게 도대체 뭐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가상랜드 가격의 패턴이랑 특징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상랜드 같은 경우에는 실물 부동산과 다르게 신용시장이 아닙니다. 보통 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충격이 오게 되면은 같이 이 시장에 대해서도 좀 충격이 오죠. 신용시장이기 때문에. 부채율이 확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근데 가상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직 현금 시장입니다. 여기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대출을 일으켜서 구매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상랜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인 시장이 하락해도 랜드는 안 파는 거죠, 그냥. 그리고 팔 이유가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NFT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NFT 프로젝트는 단순히 어떤 뭐 소규모 개발사부터 해서 거대 기업까지 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괜찮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의 입점이 이제는 기본 조건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NFT 프로젝트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괜찮은 메타버스 플랫폼 한 두세 개에는 무조건 입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가 이제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랜드 개수는 또 정해져 있어요. 플랫폼마다. 이게 쉽게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현재 16만 개거든요. 이거를 늘리려면 거버넌스 투표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땅을 더 늘리고 싶겠어요? 프리미엄이 조금 더 떨어질 텐데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다 반대할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쉽게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플랫폼마다
랜드의 개수를 아예 정해놓고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너무 또 적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 수에 비해서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렇다 보니까 가상 랜드 가격은 코인 시장과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형 기업들의 파트너십이 지금 연달아 발표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개인이 아니라 프로젝트 그룹들의 포모 현상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계속 신규로 생성하는 그룹들을 보면은 또는 신규로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 차원의 프로젝트를 보면은 로드맵을 보면 다 기본적으로 샌드박스 이런 거 다 구매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공간이 이미 너무 협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 프로젝트 그룹들에서도 지금 포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상랜드 가격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보통 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랜드의 가치는 더 오르거든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랜드의 가치는 그대로이거나 그래도 올라요. 참 희한하죠? 현실과 다르게. 현실에서는 자산 시장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대부분 연착륙하진 않습니다. 다 경착륙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좀 많이 줘요. 그런데 이 시장은 특이하게도 코인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랜드 가치는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대다수고 가치가 그냥 유지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가상랜드 이 한 칸에 기존에 1 이더리움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덩달아 오릅니다. 가격 자체가. 근데 코인 가격이 떨어집니다. 1 이더리움이 앞서서는 1000만 원이었는데 반토막 났다고 칩시다. 500만 원으로 꺾였어요. 그러면 이 랜드 가치가 반토막 나는 게 아니에요. 1 이더리움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떨어졌잖아요. 기존 가격은 1 이더였고. 그러면 이 가상랜드의 가격은 2 이더리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똑같이 1000만 원이에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이건 뭐 암호화폐 시장이랑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몫하는 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프로젝트 그룹들의 끊임없는 수요 문제.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냥 수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NFT 시장이 저는 아직도 초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더 심할 거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다 NFT 시장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고 이게 NFT 시장을 뛰어든다는 얘기는 디지털 소비 시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연달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요 문제로 암호화폐 시장이랑 그냥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현재 랜드 소유자들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딱 코인은 팔아도 랜드는 안 판다. NFT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물량이 그냥 쉽게 잠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격 하락이 만약에 발생된다. 그러면 추가 매수하려는 대기 매수만 엄청나게 쌓이고 있어요.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랜드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그리고 기업이나 프로젝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랜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사업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팔겠어요? 코인 가격과 상관없이 팔 수가 없죠. 이거는 그냥 물량이 계속 잠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환경 자체는. 이렇다 보니까 또 암호화폐 시장의 고래들 있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추세를 결정짓는 고래들. 이 사람들이 랜드로 휘난하는 형태가 또 보여지고 있어요. 저번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할 때도 보니까 커뮤니티를 다 확인해 보니까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오픈시에서 거래되는 거 보니까 고래들이 바닥 가격 계속 쓸어가고 있더라고요. 왜냐? 일단 랜드로 들어오면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보존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지금 이 가상랜드의 가격 패턴이랑 특징들을 보면은 이거는 조금 새로운 세계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기도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보면은 도저히 이거는 뭐 기존 자산 시장이랑 같이 볼 수 없을 것 같다. 떼어놓고 따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점점점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슈였다면 이건 이제 샌드박스 랜드거든요. 이제 아디다스가 발표했었죠. 아디다스가 이제 들어오면서 샌드박스와 협업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로 이 빈 땅들이 아직도 있긴 한데 대부분 다 B2B로 좀 판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이 맵 자체는 지금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체가 16만 개예요. 그리고 이게 보라색은 이제 다음에 오픈될 예정인데 실제로 제가 그 정기 세일 때 참여를 해봤거든요. 랜드가 1초 컷입니다. 1초 컷. 1초 만에 완판된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삑셀이 나도 랜드 구매를 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올해 한 3분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4분기 들어오면서 이제는 뭐 번쩍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마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아마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트리스 월드라는 가상 랜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랜드가 딱 이렇게만 존재해요. 더 이상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노란색 크기 있잖아요. 노란색 크기가 6 곱하기 6입니다. 가로 세로. 그리고 회색은 10 곱하기 10이에요. 근데 이 땅은 B2B로만 판매가 됩니다. 개인에게 절대로 안 팔아요. 근데 이거 지금 다 완판이 됐어요. 이제 곧 여기에 이미지나 3D 모델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거거든요. 그때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왔는지 다 공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또 이 가격도 또 다 오르겠죠. 이런 기업들도 들어왔네 하면서. 왜냐면 유명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잖아요. 랜드 소유자들이. 우리가 어떤 지역에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삼성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이 주변 땅값 다 움직이죠.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트릭스 월드 같은 경우는 멤버십 분들한테 기존에 한번 언급을 해드려서 실제로 멤버십 분들 중에서는 매트릭스 월드를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지금 아마 3, 4배 정도의 수익을 얻고 계실 텐데 아마 그분도 안 팔 거예요. 아마. 물론 저도 여기 있는 가상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뭐 그다지 뭐 팔 생각은 없습니다. 코인 시장이 하락하든 말든 참 신기한 시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메타버스 시장이 2022년에 더 커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기인하는 것 같고 좀 주의할 점들이 그렇다 보니까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일단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일단 빠른 움직임 이런 것들은 뭐 내년에 더 가속화되겠죠.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지금도 물밑에서 다양한 파트너십이 맺어지고 있고 그리고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메타버스 플랫폼과 기업 간의 제휴 소식은 마켓 컨디션이랑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팩트이기도 하고요. 특히 2022년에 메이저 기업들의 제휴 소식들이 이 시장을 더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멀티버스 세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다양한 체인에서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 플랫폼들이 이제 하나하나 멀티버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멀티버스란 얘기는 기존에 이제 체인별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체인 안에서도 뭐 두세 가지, 세네 가지 그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 같은 체인 안에서는 에셋들이
디지털 에셋들이 호환이 된단 말이에요. 이 같은 생태계 안에 있는 이 플랫폼들이 서로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으면서 멀티버스를 구축을 하면서 이 생태계를 더 키우는 형태로 좀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태계가 좀 더 기술이 발달되면 이 웜홀을 이제 만들어서 코인도 브릿지 형태로 넘기면서 자산도 거래 가능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체인마다의 거대한 이 생태계가 또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단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디지털 공간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특정 플랫폼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를 경험하는 형태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플랫폼이 나오고 그러니까 A라는 플랫폼이 나오고 B라는 플랫폼이 또 나오면 저거 경쟁 상대인데 라고 볼 게 아니고 A와 B가 다 커지는 형태. 그러면서 이 시장 자체 이 파일을 전체를 키우는 형태. 이런 식으로 좀 관점을 바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쨌든 이것도 과열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과열이 존재할 건데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기대감으로 유저를 모아서 제대로 된 플랫폼을 개발하지도 않고 랜드만 팔아버리고 먹튀하는 플랫폼도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거에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망한 플랫폼을 선별하는 안목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거를 이제 선별해 내려면 해당 플랫폼에 대해서 파트너사, 투자사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메인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망한 생태계에서 나오는 플랫폼들을 조사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 전체적으로 이 메타버스 시장 그리고 NFT 시장의 대장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이 시장은 앞으로도 죽진 않을 거예요. 특히 이더리움이 2025년쯤 이더리움 2.0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가스비랑 전송속도 이 문제도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그 밑에 단에 있는 레이어 2라고 해서 뭐 폴리곤이나 이미터블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이더 기반 위주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안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을 선별하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존에 잘 나와 있는 플랫폼 말고도 굉장히 잘된 플랫폼들이 또 나올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 너무 취해서 막 섣불리 무지성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제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매수를 추천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아니고요. 지금 이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진 이 가상랜드 시장 특징 이런 것을 좀 공유해드리고 가상랜드 시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영상을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필터링해서 좀 건전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